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이제 2+2죠. 2년을 살고 난 이후에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근데 이제 임대인이 이걸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본인이 거주하거나 직계 좀비속이 거주를 하면 거절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뭐 악용되고 있다. 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자, 아무튼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아들이 살 겁니다. 나가주세요. 혼돈의 임대차법. 본인이나 직계 좀비속 거주를 하게 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고, 실제로 직계 좀비속에 살 수는 있다. 또 이것도 그 웃긴 대목이 있었죠. 명의자, 소유권자나 소유권자의 직계 좀비속, 부모님과 아들, 딸, 자녀들은 되지만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은 또 안 된다는, 이것도 또 맹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발표했던 대로 직계 바로 비속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뭐가 이제 문제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면목으로 갱신을 거절한다. 직계 좀비속 확인할 방법이 없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또 이제 문제겠죠. 자, 임대차법 디테일의 함정.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함정이 나오는 거죠. 이 법이, 자, 그렇습니다.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를 시키면 무주택자가 사게 만들겠지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증여를 많이 가고 있죠. 증여로. 그러니까 증여 취득세를 또 12%까지 늘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보다는 증여가 유리하겠다고 해서 증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도 임차인이 오래 살게끔 한다는 명목인데 그냥 잘 살고 있는 분을 나가게 만드는 거죠. 자,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 3항 계약갱신 요구권 등에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 포함해서 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 실제 임대인이나 직계 좀비속이 거주할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자, 임차인을 내보낸 뒤 해당 주택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없다. 자, 이 법이 문제입니다. 이 법은 지금 개정이 되면서 협조해라, 협의를 해라, 모든 게 이런 식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 전월세 전환율을 갖다가 4%인데 2.5%로 하향 조정하면서 협의해야 된다. 그럼 뭡니까 이게? 분쟁만 늘어나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법을 만들려면 정확하게 만들던가. 직계 좀비속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 해당 주택을 팔아도 제재 불가능. 제재하면 재산권 충돌 소지. 자, 직계 좀비속이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다음에 해당 주택을 팔아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제재하면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충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법을 만들 때 이런 재산권 침해라는지 이걸 알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리뭉실한 법이 과연 분쟁만 키울 뿐이지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죠. 분쟁만 키우잖아요. 괜히 죄 없는 임차인만 내보내게 만들고 임대인이 불안하니까, 모든 게 심리잖아요.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임차인도 불안한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항 올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의 다음 각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올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기존 계약 도중이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에만 적용 가능. 신규 월세 계약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기존 계약 도중에는 이걸 이제 월세로 전환할 때는 4%에서 2.5%로 내렸죠. 근데 신규 월세에서는 이게 적용이 필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를 할 때만 전월세 상한제도 있는 거지만 신규 계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신규 계약할 때는 한 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임차인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도 보세요. 2년마다 계약할 때 어떤 때는 물론 이제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주 높게 계약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 추가되는 보증금이라든지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를 대출을 받아서 융통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4년이면은 더 폭이 크겠죠. 더 불안해지는 거죠. 전월세 시장이. 자, 임차인,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월세 상한폭을 규제하는 개정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 2달이 이제 지났지만 모호한 법 규정으로 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 이 대표 사례는 계약갱신 청구권 예외 규정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예외 규정. 개정 임대차법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2달 이상 연체하거나 집을 파손하는 등 중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규정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집주인 혹은 직계 좀비속이 실거주다. 자,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을 못하고 퇴거하는 세입자가 자신이 살던 주택의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정보 열람권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확인하느냐? 확정일자 정보 열람권을 부여한다고 했죠. 거기까지는. 아, 그러면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뭐가 있죠?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2년간 거주지에서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 법원 등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 디테일의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해도 등록한 사람이 집주인의 직계 좀비속이 맞는지까지 확인할 길이 없다. 자, 확인을 했어요. 열람을 했어요. 김아무개 씨, 김영수. 근데 김영수가 전 집주인 성만 같다. 예를 들자면 김땡땡, 뭐 김영남. 근데 이름은 비슷한 것 같으니까 아들일 것 같다 했는데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 열람에는 쉽게 얘기해서 정부 차원에서 확인을 시켜주는 시스템은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입자가 집 앞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집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걸 보는데 안 닮았다. 안 닮았다. 이건 그러면 어떤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주 의심의 여지가 있고 거의 이제는 확신까지 드는 상황까지. 왜냐면 사람이 되게 그 화가 나 있는 상태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좀 사람이 안 좋은 성향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 닮았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또 어디 가서 얘기할 겁니까? 네, 동사무소 가서 안 닮았으니까, 아니면 여기 분쟁을 해소하는 그 기구에 가서 안 닮았는데 그게 확인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무튼간에 지금 뭐 법이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 관계자는 5일 세입자의 권리를 저지당하는 사유이니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최소한 실거주자 이름 정도는 내용 증명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실거주 이름자를 내용 증명으로 좀 보내주세요.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법조계 해석은 다르다. 임대차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자 정보를 담은 내용 증명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차법이나 시행령에 어디에도 이런 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내 가족이 내 집에 살겠다는데 굳이 왜 세입자에게 신상 정보를 제출하느냐는 집주인들의 하소연이 적지 않다. 백화점 같은 데 가면요, 뭘 사면은 자꾸 그 적립을 해준다고 적립도 많지도 않습니다. 본인 이름이나 연락처, 뭐 주소 적으라고 합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 찝찝합니다. 할인 혜택은 나중에 그게 적립도 얼마 되지 않죠. 그게 엄청나게 쌓여야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찝찝하기 때문에 아예 혜택을 안 받겠다고 해요. 하물며 본인 것도 그런데 본인의 가족 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 가족 증명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굉장히 찝찝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별의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가족 정보를 이렇게 오픈한다? 내 딸이 과연 안전하게 요즘 험한 세상에서 집주인이 자신이나 직계 좀비소 실거주 명목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후 집을 팔아도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 국토부가 8월에 공개한 임대차법 해설서에서는 집주인이 허위로 갱신거절하며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돼 있지만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고의성이나 과실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민법에는 집주인이 허위로 갱신거절을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돼 있지만 과실 여부를 규명해야 되는데 한 법률사무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집주인이 원래 내가 살려고 했는데, 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집주인이 원래 내가 살려고 하는데 급박한 사정이 생겨 돈이 필요해 한다면 소송무책이라며, 그렇다고 이렇게 못하도록 입법화하는 것도 재산권 충돌 소지가 크다. 아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내가 살려고 진짜 했을 수도 있죠. 실제로 살다가 한 몇 달 살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했어요. 자식이 사고를 쳤어. 아니면 사업자금이 필요해. 살다 보면은 뭐든지 예고하고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까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재산권에 대한 큰 침해라고 봅니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제가 그래서 임대차법 처음에 나온다고 할 때 아마 저희 동영상을 보시면 일본의 사례처럼, 일본에서 어땠습니까? 제 영상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아주 황폐해졌죠. 그러다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을 구하러 다니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거의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고 나서 뽑히면은 사례금을 줍니다. 이게 이제 일본 말로 레이킹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 도쿄 갔을 때도 그때도 좋은 주택들은 아직 그게 남았습니다. 레이킹 쓰는 거.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왜? 지금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뭐 임차인이 몇백만 원을 요구했다 해서 뭐 줬다. 거꾸로 또 임차인이 전세가를 울며 겨자먹기 더 올려줬다. 막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 보세요. 네. 결국에는 지금 임대차 시장에 임차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율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남는 게 없고 여러 가지로 임대인이 싫어하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임대차 시장이 커지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매매 시장에 대한 규제, 세금 문제 때문에 이런 갭 투자, 전세를 줄 수 있는 갭 투자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됐는데 안 그래도 있는 것마저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받기를 꺼려한다. 또는 뭐 반전세를 많이 올린다. 이런 시장이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처음에 도입되기 전부터 제가 방송에서 올렸지만 그런 시장으로 갈게 저는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또 법이 다시 바뀐다면 모를까.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기존 4%였던 전월세 전환율 2.5%로 낮췄다고 밝혔지만 여기에도 구멍이 있다.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췄죠.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거나 계약갱신을 할 때만 적용이 될 뿐 신규 월세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저금리 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일이 많은 최근 상황에서 신혼부부나 청년 등 신규 임대차 시장 진입자들이 높아진 월세를 눈물을 머금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 뭐든지 그래서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면은 또 마찬가지고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 정책이 절대 세입자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거래라든지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또는 세입자를 오래 살게 하기 위한다고 해서 그 시장이 그 계획대로 정책대로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임대인들 임차인들 이 방송을 보시고 자, 여러분들 각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현명한 방법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